림버스 컴퍼니 인격 월드컵 유하인가요? 지금 저 말에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격 월드컵. 자, 일단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러스트로 볼지 아니면은 성능은 솔직히 너무 정해져 있어. 성능은 정해져 있으니까 딱 일러스트를 봤을 때 첫인상으로 봐야 될까? 첫인상이라면 내가 이 캐릭터를 몰라야 되는데 첫인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뭔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종합평가, 성능을 제외한 종합평가, 그 모든 이미지를 싹 다 끌어모아서 기준을 잡는데 거기서 성능만 배제하는 거. 오케이? 뭐 얘가 삼성이다, 일성이다까지 다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능만 배제하는 거야. 스킬의 성능만. 자,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료슈와 W 메르소.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본 료슈 같은 경우는 볼 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걸려 있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 손가락들, 심지어 보이지 않았던 중지와 소지, 중지와 소지도 있죠. 그리고 엄지, 약지. 저희는 엄지는 라우르에서 봤고 약지는 리바이어던에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랑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알게 모르게도 아니야, 그냥 대놓고 그냥 나는 최강이다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뿜뿜하고 있거든 요슈는. 그에 비해서 W 메르소는 이게 삼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 캐릭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격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잖아. 우리는 솔직히 W 메르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W 메르소는 기본적으로 남이 위에서 시키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켜서 그것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만의 확실한 생각이 있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처지라는 걸 보여주는 인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료슈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 W 메르소가 보여주고 있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W 메르소라는 캐릭터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W 메르소로 가겠습니다. 뭐야? 지오티스 흥루. G4 오티스. 애매하다. G4 부장 오티스랑 흑운의 와카슈에 대한 홍로인데, 홍로라. 조금만 줄일게요. 홍로.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되게 근본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홍로는 창이죠. 칼이 아니고 언월도죠. 이런 일본도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언월도를 들고 싸워야죠. 난 이 부분에서 흥로는 굉장히 그 근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뭐 이거 잘 어울리는 부분,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이 무기를 들고 이 무기에 대한 이 검을 들고 싸우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근본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해요. 네. 차라리 오티스처럼 원래 칼을 들고 싸우지만
그냥 칼을 내려놓고 주먹으로 싸운다거나 기압으로 싸운다는 거, 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근데 홍로는 아예 대놓고 무기 자체가 언얼도인데, 심지어 얘 메인 인격 빼고는 언얼도 안 써요 아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싸우는 애들이 없네. 자기 무기만 들고 싸우는 애는 없네. 심지어 저거 뭐냐, 이게 뭐지? 히스클리프는 빠따 들고 싸우던 애가 갑자기 총 쏘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 근본이 없네. 그러면은 이미지상 나는 개인적으로 홍로가 훨씬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디오티스보다는. 그러니까 오티스가 자신의 그 안위를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캐릭터라면 G사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해서 G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인격이 파생이 된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티스는 부하를 그렇게 신뢰하면서 아껴주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안위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G사에 오티스가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G 오티스가 나온 것 같은데,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오티스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티스는 G사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자신을 개조시킬 정도로, 이 벌레에 대한 강화 개조를 할 정도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홍로로 가겠습니다. 엘파오와 기본 홍로. 엘사의 파우스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파오라는 거는 결국 이전 엘사 지부에 있던 캐릭터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엘사에 있었던 엘사의 생존자들, 이전 엘사의 생존자들은 이렇게 그냥 말단 취급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다 라는 걸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인데, 엘파우스트? 홍로는 가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이미 그 가족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보여주었거든. 하지만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인 건 사실이에요. 베일에 쌓인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얘는 뭔가 보여줄 듯 말 듯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안 보여줘. 아예 그냥 이스마엘처럼 아예 안 보여주면은 그냥 저는 뭐 그냥 그렇고요, 좀 그랬어요 이러고 아예 그냥 한쪽으로 딱 치우치게 생각을 하게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히스클리프처럼 그냥 단순하게 뭔가 사연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딱 종결되는 게 아니고, 뭔가 깨작깨작 보여주는데 사람이 빡치게 안 보여줘요 끝까지. 되게 깨작깨작 보여줘서 빡쳐요. 네. 엘파오로 가겠습니다. 등질나요. 이거 와일드 카드 쓰면 안 됩니까? 얘 성능 때문에 빡치는데. 와일드 카드 쓰면 안 됩니까? 여기서 내가 순록 이스마일을 빼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서 순록 이스마일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기본 이스마일을 고르는 이유보다 순록 이스마일이 빠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순록 이스마일도 삼성이에요. 똑같이 삼성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이스마일의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이 삼성인 거잖아 현재. 그렇게 따졌을 때 순록 이스마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점이 그거거든. 정신적 약화? 붕괴? 그런 부분,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이스마일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산치가 높다고. 산치 체크에 대한 요구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봤을 때 순록 이스마일은 그냥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마일이라는 캐릭터와 굉장히 그 대척점에 있는 거지. 이미 정신적인 부분이 약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마일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만 그 부분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마일은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픈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스토리가 더 기대가 되고 더 좋아 보이는 건 순록 이스마일에 대한 스토리보다는 기본 이스마일에 대한 스토리가 훨씬 더 기대가 돼요. 물론 이제 메인 스토리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정신이 약해진 이스마일의 스토리는 그다지 기대되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순록 이스마일은 빼겠습니다. 기본 파우스트와 기본 싱클레어 둘 다 굉장히 많이 보여준 캐릭터죠. 네, 많은 그 이야기들을 보여준 캐릭터죠. 그리고 네, 쥐는 자 파우스트와 쥐어들 자 싱클레어. 야, 이 둘이 여기서 이렇게 붙다니. 둘 다 굉장히 궁금하고 둘 다 굉장히 의문이 가는 캐릭터인데, 의문 갈점이 되게 많은 캐릭터예요. 둘 다. 싱클레어는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보여진 느낌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하기에 애매한 위치인 거고, 파우스트는 완벽하게 베일에 쌓여져 있지만 뭔가 그 주변 것들이 계속 파우스트에 대한 정보를 흘리는 느낌이라 전 파우스트로 가겠습니다. 네, 이미지로 보나 뭘로 보나 이 뒤에 있는 무엇보다 이 뒤에 둘 다 뒤에 무언가가 있거든. 봐봐, 싱클레어의 뒤에는 여기 이렇게 또아리 트고 올라가는 요 뱀. 네. 우리는 이거를 처음에는 그 뱀 하면 딱 떠오르는 이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오리가 아니었죠. 이오리가 아니고 데미안처럼 보이고요. 이 뒤에 있는 건 림버스 컴퍼니의 버스죠. 메피스토 팰레스라는 버스인데 결국 뒤에 무언가가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한 건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세워놓은 가설 중에 하나가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는 추출 칸에서 보이는 그 모습은 메피스토 팰레스이 아니고, 그 인격들의 스토리를 볼 때 그 아이라고 부르는 그 화자, 그 화자는 메피스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본 파우스트로 가겠습니다. 검계 이상과 시리프. 이 성능 진짜. 성능을 왜 뺐지 내가?
와, 성능만 하면은 둘이 자강두천인데 진짜. 시히스와 검계 이상. 배신감. 솔직히 저는 검계 이상에 대한 배신감은 없었어요. 검계 이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았었거든. 그냥 검계 이상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근데 히스클리프에 대한 배신감은 꽤 크죠. 예. 히스클리프에 대한 그 시어페 히스클리프에 대한 그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 펠레로 만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얘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둘 다 스토리도 기대가 안 돼요. 스토리 기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일러스트에 대한 호불호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오히려 검계 이상 쪽이 불호예요. 미간이 너무 넓어.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이상 얼굴에 흉터는 어울리지 않아. 히스클리프는 오히려 흉터가 어울리거든. 뭔가 그 야생적인 이미지가 있었고 흉터가 잘 어울리는데 반면에 이상은 흉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친구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미지가. 시스로 가겠습니다. 대리 이스마일이랑 기본 오티스.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솔직히 대리 이스마일이 가장 압도적인데 이 둘의 느낌이라면. 근데 성능은 아예 배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시점에서 대리 이스마일은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이미 완결이 된 캐릭터잖아요. 에피랑 소드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소드라는 캐릭터를 대변하고 있는 캐릭터잖아. 그 캐릭터의 인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스토리가 없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그냥 시즌 1에서 그 소드라는 캐릭터의 인격을 입힌 그냥 이스마엘. 그래서 스토리가 더 이상 없어요. 왜냐면 소드가 죽었기 때문에. 물론 죽었다라고 정확히 딱 표현은 되진 않았지만 에피는 뭐 거의 그냥 죽은 거죠. 에피는 그냥 대가리에 총을 쐈으니까. 근데 소드는 아직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 이스마일보다는 기본 오티스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G 그레고르랑 흑류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레고르도 그렇고 흑류슈도 그렇고 둘 다 삼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다는 말은 G 그레고르의 그 되게 이렇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그레고르와 맞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G 그레고르, 그러니까 그레고르가 이렇게 벌레화되는 이 부분은 이 그레고르라는 캐릭터와 맞지 않는다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레고르가 날개를 달고 나오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다, 이 캐릭터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흑료슈 같은 경우는 결국 와카슈잖아요. 얘도 료슈가 와카슈라는 캐릭터로서 등장을 했을 때 얘도 누군가 밑에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딘가에 속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단순히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거야, 료슈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흑요슈가 보여주고 있는 이 이미지는 결국 기본 요슈와도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 여기서 보여준다는 그 정보는. 근데 그레고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레고르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레고르라는 캐릭터의 인생관 혹은 인생을 지나온 그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건 그레고르예요, 요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G 그레고르로 하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90% 이상이 개소리고요. 예. 남은 9%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삽소리다, 그리고 개소리와 삽소리의 향연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돈키호테와 W 파우스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잘한다, 그렇게 보이죠? 솔직히 돈키호테는 얘는 지금 선택당하면 안 돼요. 돈키호테는 이 이미지에서 이미 탈락입니다. 네. 이 이미지에서 이미 탈락이에요, 돈키호테는. W 파우스트는 천재성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분석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W 파우스트 스토리에서 시간을 초 단위로 세면서 그 시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근데 기본 돈키는 여기서 완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전체 일러스트를 갖다 써야 됐었어.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완성이 되려면 지금 저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게 나와야죠. 로신한테가 없잖아. 여기서 이미 끝났다. 치바이 싱클레어와 기본 히스클리프. 왜 자꾸 성능으로 갈까? 내 생각. 이상하다. 이상하네. 치바이 싱클레어와 기본 히스클리프. 치바이. 결국 싱클레어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이미지라는 게, 이게 이제 이거는 그 3동기화 때 이미지고, 그 무동기화 때 이미지가 그 사복 경찰이잖아요. 그 두 개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그 돈키호테랑 같이 치바이 옆에서 돌아다니는 그 이미지가 가진 그 이미지랑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동기화의 이 이미지랑 너무 괴리감이 커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비호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바이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치바이 핸더지 이런 둔기가 아니거든. 물론 둔기를 쓰는 치바이 그 일러스트도 있는데, 저한테 치바이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치바이 핸더지 둔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마리아치 싱클이랑 알히스 클리프. 자꾸 얘네 둘을 붙이네.
솔직히 이게 마리아치 싱클은 이 마라카스를 흔드는 그 두 번째 스테이지의 그 이야기 때문에 이게 마리아치 싱클이 나온 거거든. 근데 얘도 스토리가 끝났어요. 가만 보면 얘도 시즌 1에서 그냥 스토리 끝난 애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네, 2장에서 나온 잠깐 그 나온 스토리가 다야. 심지어 그 뭐 조금 조연급, 그러니까 주연급 조연도 아니고 뭔가 감초 역할도 아니고 그냥 짧게 한 두세 스테이지 나오고 끝나는 스토리예요 이거. 결국 이거 마리아치 싱클이라는 게 아이드잖아. 근데 아이드는 더 이상 나올 일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토끼 그 알히스 부전승 G파우랑 기본 그레고르. 또 머리 아프게 만드네 또. 우리는 그레고르를 처음 봤을 때 그다지 재미있는 캐릭터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레고르라는 캐릭터를 딱 보면 되게 굉장히 막 호감 가고 웃음 나오고, 그쵸? 그게 막 그냥 정감 가는 동네 형, 딱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만들어준 게 1장이란 말이야. 그리고 2장에서 그거에 대한 거의 뭐 히트를 쳤죠. 밀지 말라니까. 우리가 그리고 3장에서도 우리는 관광을 하러 와서 관광을 하러 온 건데, 그런 굉장히 그 시나리오의 감초 같은 역할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근데 G파오고 쥐는 자 파우스트, 얘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 쥐는 자, 솔직히 G파오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내가 이야기한 대로 얘는 그냥 그거예요. 쥐는 자 파우스트도 결국 크로머야. 스토리가 끝났어. 방갈 당하면서 결국 스토리가 끝났단 말이죠. 쥐는 자 파우스트. 근데 쥐는 자 파우스트라는 캐릭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데미안 소설에 보면은 크로머는 굉장히 초반부에 나와서 그 싱클레어를 데리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초반부에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러니까 파우스트라기보다는 크로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입지가 크다라는 거잖아. 굉장히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쥐는 자가 사라진 엔사는 어떻게 되는가? 쥐는 자는 다수인가? 그럼 엔사 전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과 망치로 이루어진 집단인가? 그런 부분을 봐야 돼. 그래서 G파우스트, 그러니까 쥐는 자라는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보여줄 게 많거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단 말이야. 크로마라는 캐릭터가 없어진 거에 대한 그 뭔가 해소감? 해방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딱 생각이 끝나요. 근데 저는 쥐는 자라는 포지션이 단순히 여기서 끝날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나올 엔사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 있을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레고르에 대한 기본 베이스 스토리는 끝났어요. 얘 기본 스토리를 이제 다음 스토리를 보려면 시즌 5는 가야 돼. 왜냐면 3명씩 나왔잖아.
시즌 1이 지금 3명이잖아요. 그리고 시즌 2가 나머지 3명이야. 지금 예상되는 건 그래. 근데 만약에 시즌 1에서 3명 나오고 시즌 2에서 한 명에 대한 스토리를 싹 다 풀고 시즌 3에서 3명 한 명에 대한 스토리를 싹 다 풀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레고르 스토리는 한참 뒤로 밀려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지옥, 연옥, 천국 순으로 간다고 하면 연옥 첫 번째 장에서 나올 스토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 근데 그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서대로 갈 것이냐, 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이 순서대로 가라는 법도 없고 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참 남았어 그레고르는. 근데 쥐파우라는 캐릭터만으로 볼 수 있는 이 엔사의 스토리는 아직 메르소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메르소는 엔사랑 엮여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쥐파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능 제외하고도 설명이 되죠. W돈 기대 흥로자 기권하면 안 됩니까? 이건 부전승이잖아. 아니 흥로자는 성능을 뺀다 그러면 솔직히 매력 있는 캐릭터는 돈키보다는 로자예요. 전혀 다른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로자는 조금 더 뒷골목 상인들을 사랑하고 뒷골목 상인들이나 뒷골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 그 고초를 알고 있는, 노고를 알고 있는 그런 존재라서 삥을 뜯거나 뭐 이렇게 뭐 전문 용어로 삥을 뜯는다고 하고 보호비를 받았다고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데, 캐릭터를 이제 그 메인으로 선택을 하고 이 캐릭터를 듣고 있으면은 보호비를 두둑하게 받았다, 이거 어디다 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면이죠. 완전히 다른 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로자와 완전히 다른 면. 그러면 로자는 원래 그렇지 않다 라는 걸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로자는 약자들을 보살필 줄 알고 약자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캐릭터. 하지만 W 동키는 결국 얘는 처음에 그 W사에 입사했을 때는 굉장히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모든 걸 바라봤어요. 그쵸? 모든 걸 바라보고 막 이렇게 막 모든 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얘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무표정해지고 감각도 없어지고 감정도 사라진 이런 기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 일러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 스토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쵸? W 동키는 현실에서 절망을 했어. 이 W사라는 현실에 절망을 했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한 무언가가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맑은 눈의 광인, 그래,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맑은 눈과 광인이 둘 다 사라졌어요. 얘는 눈도 죽었고 미치지도 않았어. 그냥 시키니까 할 뿐이야. 그러니까 엔사 파우스트 같은 경우, 엔사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중간망치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지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건 맞아요. 눈도 맑아 이러면서. 근데 W 동키는 굉장히 그 부분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절대 이거 애정 때문에 고르는 거 아닙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고르는 거지. 비단 제가 이제 로자에 대한 뭐 애정도가 높아서 흠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검게 오티스와 엔사 로자. 검게 오티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엔사 로자보다는 검게 오티스가 조금 더 취향이에요.
검게 오티스가 훨씬 더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을 싹 다 거르고 보면 엔사 로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 그런 것들이 모두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안 어울려요. 맹목적일 수 있는 성격이지. 누군가를 따르는 성격이니까 로자는 본인이 앞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할 성격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따라갈 성격이지. 로자의 성격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근데 오티스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캐릭터가 가진 이 이미지와 이 검게 이거 살수 아니잖아. 심지어 오티스 살수로 구분되지 않지 않아요? 살수가 아니고 다른 계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살수는 그 이상이랑 싱클레어가 살수고 얘가 아마 살수가 아닐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오티스가 가지고 있는 그 모션이 있지. 3스킬 모션. 그 3스킬 모션이 가장 마음에 들어. 조직원일 거야 아마죠. 난 그 3스킬 모션 하나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고르라 그러면 검게 오티스로 고를게요. 너무 둔탁하고 느려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스토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킬 모션 얘기하고 막 중구난방 뒤죽박죽이죠. 세븐요시 대 데리로자 마찬가지죠. 데리로자는 말 그대로 그 에피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스토리는 끝났어요. 데리로자는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다만 저는 데리로자가 갖고 있는 그 성격, 그 캐릭터성이 로자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엔사 로자랑은 굉장히 달라요. 이건 그리고 여기서 세븐 료슈가 지금 이성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료슈는 뭔가 예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스스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는 게 아닐까.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세븐 료슈는 이성이 아닐까. 그러면은 우린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 이성이라는 그 성급을 가진 캐릭터 간에도 그 싱크로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캐릭터가 가진 싱크로율이 그 캐릭터의 성능을 좌우하는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싱크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은 낮아지고 싱크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왜냐하면 성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삼성에 가까우니까. 싱크로율이 계속 낮아지면.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세븐요슈는 성능이 그렇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되게 중간에 있는 이미지거든. 근데 그 부분도 데리로자는 마찬가지예요. LC12 로자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캐릭터의 이미지. 그러면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추가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여기서는 데리로자가 지는 게 맞죠. 세븐 요슈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로자는 끝난 스토리예요. 얘는 죽은 게 확정이고요. 에피는 죽은 게 확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스토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븐 요슈로 가겠다. 마지막 리우 그렉과 시 이스마엘. 저는 솔직히 이거는 리우 그렉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리우 그레고르한테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레고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팔을 가지고 있어요.
벌레 손이 아니고 팔이잖아. 저것만으로도 이미 감성적으로는 충분합니다. 벌레 손이 아니고 벌레 그 갈고리가 아니고 의수이긴 하지만 팔이잖아. 이 부분에서 이미 그레고르는 행복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고르의 입장에서 리오 그렉을 봤을 때 하는 이미지이겠지만 리오 그레고르라는 캐릭터의 입장에서 이 의수를 본다면 어떠한 이유로 이 팔이 사라진 거잖아. 사라졌든 없앴든 본인이 그래야 의수를 끼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비관적일 가능성도 있어. 리오 그레고르도. 왜냐면 어떠한 사고 사건 아니면 뭐 강화를 위한 무언가로 인해서 이 팔을 절단을 해내고 결국은 이 의수를 박은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그냥 일반 그레고르, 지금 림버스 컴퍼니 안에 있는 그레고르와 리오 그레고르가 동시에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리오 그레고르는 행복할 수 있다. 누군가의 어떤 그레고르는 이걸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인격을 빌려오는 거라서 본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리오 그레고르가. 그렇기 때문에 리오 그레고르 쪽에 좀 더 손이 간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마일에 대한 뭐 설명은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책임감 있고 열등감도 있으나 결국 자기 대장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듣고 조금 더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근데 시협회는 기본적으로 뭔가 그 설거지 담당의 느낌이라서 좀 아쉬워요. 시협회라는 그 협회는 뭔가 계속 설거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아쉬워. 그래서 조금 더 스토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빠르게 가보죠. 포니스 세븐 요쇼. 기본 캐릭터 쪽에 조금 더 힘이 갈 것 같아요. 쭉 놓고 보면 흥루랑 기본 이스마엘인데 이거는 흥루로 가겠습니다. 이건 흥루로 갈게요. 이게 이유가 흥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얘는 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원래 캐릭터와 흥루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닮아있는지에 대한 해석점이 남아있어요, 흥루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강캐이기도 하니까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계속 쓰일 거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잊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흥루 W 파워 흥루자. 이거는 W 파우스트로 갈게요. 흥루자는 이게 보여주는 게 결국 완전한 대척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로자는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성격이 반대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W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얘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파우스트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이미지 자체가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요. 그리고 굉장히 중심점에 서 있는, 림버스 컴퍼니라는 게임 스토리 안에서 굉장히 중심점에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볼 게 있지 않을까,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길게. 그리고 기본 파우스트와 기본 오티스, 이거는 그냥 제 취향으로 가르겠습니다. 취향으로 가르겠습니다. 저는 오티스처럼 딸랑딸랑거리는 성격 별로 안 좋아해요. G파워와 검게 오티, 이거는 검게 오티스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취향 때문에 고른 건데, 파우스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G파워는 딱 그게 있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시사하는 바, 이 쥐는 자라는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스토리의 진행점.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싱클레어라는 캐릭터의 각성을 하게 만든 첫 시발점이 쥐는 자란 말이야. 그래서 쥐는 자라는 포지션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10번에 0의 X하고 11번이 된 그 싱클레어와 어떤 연관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시작점을 이 쥐는 자라는 캐릭터가 내지 않았으면 과연 싱클레어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스토리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할 것 같다. 시히스 쥐그렉 둘 다 애매하네요. 이거 히스로 갈게요. 애매해요. 둘 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해. 뭔가 내가 말문이 딱 막히는 그 순간 둘이 별로 그렇게 뭔가 말할 건덕지가 없는데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끼 히스랑 엔사 메르소. W 메르소로 가겠습니다. 저 성능 싹 다 제쳐놓는 거예요 지금. 그냥 순수하게 이 캐릭터의 성격 그리고 이 캐릭터의 스토리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일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인데 토끼 스클리프는 너무 잘 어울려서 문제예요. 토끼 스클리프가 분명히 안 어울려야 되는데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어울리는 부분이 단순히 무기가 단검이고 무기가 총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알사라는 무리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히스클리프에겐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히스클리프가 토끼 알사의 토끼 팀에 있는 게 안 맞는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저런 것들이 표현이 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메르소는 표현이 됐잖아 이번에. 그 헬스치킨에서 표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는 게 딱 있어서 메르소가 조금 더 손이 갑니다. 엘파우스트랑 리오 그레고르 리우로 가겠습니다. 엘사는 이제 보내줍시다. 예, 로보토미사 전 로보토미사는 이제 보내줍시다. 언제까지 그 환상체 잡고 있을 거야 그거. 환상체 관리자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야. 이제부터 어렵네. 진짜 뭔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스토리의 엑기스만 나온 느낌이네. 그러면 아예 시각을 바꿔볼게요. 흑로는 비교할 대상으로서 남아있는 거지 흑로 자체가 스토리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요소로서 발휘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W 메르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때문에 엔사의 스토리가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어. 얘는 해석되고 나서의 얘와 그 차이점을 궁금해하는 거라면 얘는 이 캐릭터가 가진 성격을 기반으로 엔사에 대한 스토리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값에 대한 비교에 가깝고 얘는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소재에 가까워요. 그래서 W 메르소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게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걸 이렇게? 기본 파우스트랑 G 파우스트라고? 와 이거 어려운데? 진짜 스토리적으로 봐도 둘 다 궁금해. 이거 기본 파워로 갈게요. 기본 파워로 갈게요. 얘는 결국 엔사랑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이잖아. 귀는 자는. 근데 기본 파우스트는 파우스트라는 캐릭터와 이 뒤에 있는 메피스토펠레스까지 같이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조금 더 제 취향에는 이 두 가지, 이 메인 골조가 되는 무언가가 더 궁금해요. 리오 그렉과 기본 히스.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스토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히스클리프 스토리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히스클리프에 대한 기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지 이 서사가 궁금하진 않아. 그게 가장 안타까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넘어가도 떨어질 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리우 그렉을 올리고 리우 그렉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둘이 비슷해. 근데 조금 더 놓고 얘를 위로 올려보면은 얘는 떨어질 게 뻔해. 지금 나왔던 두 명과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다른 애랑 리우 그렉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W 파워 시스. 이거는 W 파워로 갈게요. 네. 떨어질 게 뻔했죠. 여긴 누가 붙어도 결승의 느낌이라. W 사끼리 남았네. W 메르서? W 파우스트? 보통 이렇게 남는 경우가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이제 성능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게임을 지금 이걸 이 인격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남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객관적으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내가 봐도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W사에 대한 이 파우스트를 볼 것이냐인데, 결국 W 파우스트가 올라가면 기본 파우스트한테 밀릴 거예요. 그리고 W사 메르소가 올라간다고 해도 기본 파우스트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본 파우스트가 우승할 거라는 건 확실해지네요. 그럼 여기서 1, 2, 3위를 가르는 건데, 가깝게 본다면 W 메르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기본 파워랑 W 메르소가 붙게 됐어요. 기본 파우스트 W 메르소. 네, 기본 파우스트로 가겠습니다.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W 메르소 같은 경우는 엔사의 스토리에 조금 더 관련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기본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 골조 전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건 솔직히 기본 파우스트죠. 이거는 어떤 캐릭터가 와도 못 이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토리를 위주로 보는 나로서는 G파워가 가장 높네요. 와, W파워도 높구나. 보면은 굉장히 성능순이야. 굉장히 성능순이야 1, 2, 3위가. 그리고 이게 아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헬스치킨 이전 버전인 것 같아. 그리고 파우스트가 17위. 지금 여기서 안 나왔던 게 기본 이상 안 나왔고, 세븐 이상 리우메르, 엔히스 안 나왔고, 콩로 안 나왔고, 엔메르소 안 나왔고, 검게 싱클 안 나왔고, 기본 로즈 안 나왔네요. 그래서 기본 파우스트로 끝이 났습니다. 기본 파우스트를 고른 최종적인 이유는 그냥 이 메피스토 팰레스랑 이 파우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그러니까 림버스 컴퍼니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